네, 안녕하세요. 연대 어학 석사 과정생 경은입니다. 저는 어학 전공이지만 문학 수업을 무척 좋아해서 아일랜드 희곡 수업을 수강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강추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 제가 작품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5분 순삭 영상을 쪄왔습니다. 물론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15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애초에 4분으로 제작을 했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20분 각이더라고요. 그치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코너 맥퍼슨의 더 위어를 가져왔습니다. 타라! 네, 코너 맥퍼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코너 맥퍼슨은 더블린 출생의 아일랜드 극작가입니다. 또한 감독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세계적 스타 작가라서 미국이랑 영국에서도 그의 작품이 이미 모두 공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아일랜드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론 저희가 오늘 분석하는 더 위어가 있겠습니다. 위어는 아일랜드 현대사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켈틱 타이거에 대한 작품인데요. 켈틱 타이거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아일랜드 경제의 급속 성장 시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급속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 세율이 낮았고요. 그래서 국내 국제기업 할 거 없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아일랜드가 굉장히 유리했고 또한 아일랜드 국민의 교육 수준이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내 기업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해외 기업들도 다수 유치가 되었고 따라서 투자, 수출 증가 말할 것도 없고 실업률 훅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취업률이 올라가고 국민 소득도 동시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일랜드에 화려하게 잘 나갔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2008년 미국으로부터 발생한 경제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켈틱 타이거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 화려한 켈틱 타이거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일랜드는 현재도 잘 나갑니다. Don't worry. 자, 줄거리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릴게요. 줄거리는 우선 배경은 아일랜드 시골의 작은 술집입니다. 이 작은 술집, 펍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일랜드스럽죠. 주인공은 총 5명인데 남자 4세, 여자 하나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술을 기울이면서 과거 썰을 푸는데 그 썰의 대다수가 유령 썰이에요. 그래서 이마저도 초자연적인 요소, 그러니까 귀신 같은 거를 자주 포함하는 아일랜드의 문화가 잘 반영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썰들 중에서는 무서운 것도 있는데 눈물을 자아내는 슬픈 썰도 있어요. 해서 5명이 이러한 썰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으스으스하고 뭔가 스푸키하고 차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연극이기도 해서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기도 했는데 자, 썰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총 3개의 썰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인공 5명 중에 한 명인 잭의 썰입니다. 잭. 우리 잭의 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마우라 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 유령썰을 풀기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동네 주민이에요. 근데 이 동네 주민 마우라 닐슨이라는 사람의 집에 밤에 누가 자꾸 노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 손이 좀 닿을 수 없는 곳에 자꾸 노크를 하는 거예요. 가령 저기 문 위에, 아니면 저기 문 밑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노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야 하고 가보면 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귀신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마우라 닐슨이라는 사람의 집이 원래 기존의 페어리 로드라는 자연물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닐슨 집을 지으려고 페어리 로드를, 즉슨 자연을 파괴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살던 요정들은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페어리 로드, 그러니까 말을 들었을 때 알겠지만 거기 요정들이 산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잘 살던 내돈내산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잘 살고 있던 요정들은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요상한 시멘트 막 건물 같은 거 없을 때는 내 맘대로 들락날락이었는데 요상한 벽돌 시멘트 건물이 들어오고서는 이거 내 집인데 이거 노크를 하고 열어줘야 지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요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장하는 노릇인 거죠, 요정은. 그래서 노크를 해가지고 문 열어달라.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괴롭히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겠어요? 내 집인데 뭐하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막 노크를 해. 그래서 닐슨이 그 노크 소리에 쫄아가지고 그 노크가 들린 날 밤이 유독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무서워가지고 장작을 가지러 가질 못하겠네.
그래서 장작도 없이 그 추운 집에서 덜덜 떨면서 밤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닐슨이 아니라 닐른이군요, 여러분. 제가 자꾸 닐슨이라 했군요. 어쩐지. 대본에 제가 자꾸 닐슨을 적은 거예요. 닐슨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근데 아무튼 닐른. 큰일 났네. 이거 BK 사업단에서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 닐런입니다. 닐런. 갸우뚱 안 하신 분 뭐예요? 갸우뚱 하셨어야죠. 라고 책임 전가하기. 자, 아무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닐런이고요. 닐런이 또 안 된 게 그 닐런 집에 시간이 지나고 또 노크 소리가 들려요. 이게 언제냐면 시골에 이 제목처럼 The Weir, 즉슨 댐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댐을 설치하고 또 노크가 들리는 거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댐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 파괴가 필히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또 경고를 하는 거죠. 그 이전의 요정처럼. 그래서 이 글이란다. 이 연극은요, 사실상 보고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자연 훼손을 일삼는 현대인들한테 자연물들이 경고하는 듯한 암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뭐 노크도 있고, 뭐 바다의 울음소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제게 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켈틱 타이거가 시작이 되면서 시골에까지 현대화가 미쳤고, 그에 따라서 자연 파괴가 일어났고, 그쵸. 이런 부분 자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땅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가치가 사멸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죠? 자연물들 중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자연 땅을 쉽게 파괴하고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좀 아일랜드 사람스럽지 않다, 이건 아일랜드인답지 않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파괴 그만해, 멈춰! 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일랜드인의 전통적인 땅에 대한 가치를 이제 recover 해라, 각성해라, 이런 메시지도 숨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나요? 자, 두 번째, 벨러리의 썰입니다. 벨러리의 썰은 진심 좀 슬픈데요. 저는 읽다가 울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 연극을 읽다 잘 울어요. 제가 많이 울었던 연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더 위였고요. 두 번째가 Juno and the Peacock이라는 또 유명한 극이 있어요.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Anyway, 자, 벨러리 썰은 좀 슬픕니다. 눈물 장전하시고. 레고. 발레리라는 두 번째 이제 주인공의 썰입니다. 5명 중에 그 유일한 여성애입니다. 홍일점인데, 이 발레리는 더블린에 살던 여자예요. 지금 시골 펍에 내려와서 뭐 노가리 까고 놀고 있지만 사실은 더블린 출신의 여성이고요. 더블린에서 남편 다니엘과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워킹맘이었어요. 스라에는 자녀 1명, 니암이 있습니다. 니암이 좀 어려요. 한 7살인가 8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니암이 어느 날 하루 수영 수업에 갔다가 사고로 수영장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좀 눈물이 나는 게, 발레리가 이날 아침에 니암한테 뭐라 했냐면, 니암, 우리 니암이가 수영 좋아하는데, 니암이 실제로 수영을 좋아해요. 즐기거든요. 우리 니암이 좋아하는 수영 오늘 잘 하고 있어? 엄마가 니암이 수영하는 모습 꼭 보러 갈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해놓고서 일이 바빠가지고 뒤늦게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사고가 난 후였고 딸이 죽은 후였던 거야. 근데 이 묘사가 진짜 슬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이 텍스트를 읽고 있지 않은데도 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슬프거든요.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줄 그는 걸 또 이걸 또 잊었네. 근데 아무튼 해서 코끝이 굉장히 찐해지는데요. 이 사고 직후에 현장에 도착하게 돼요. 됐는데 딸의 입술이 파래진 걸 보고 직감적으로 딸이 죽었음을 알게 되고, 이 발레리가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게 속삭여요. 엄마가 딸 뭐 많이 사랑해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절규하는 게 아니니까 더 슬펐어요, 뭔가. 근데 현실에서는 또 절규를 안 할 수 있을까? 저러면 미쳤을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막 벽에 막 머리를 찧었을 것 같아. 그놈의 돈이 뭐라고 하면서 막 모르겠어. 아무튼 너무 슬픈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니암의 장례를 다 치르고서 무슨 정신으로 치러온지도 몰라. 근데 어쨌거나 치르긴 했어요. 치르고 이제 벨러리가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어요. 근데 전화벨이 자꾸 울려, 집에. 그래서 받기 싫은데, 근데 받았어요, 어쨌거나. 근데 웬걸 수화기 너머로 죽은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근데 딸이, 엄마, 나 할머니랑 있는데 여기로 나 좀 데리러 와.
데리러 와 이러는 거지. 할머니 살아 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말씀드렸지만 그 맞벌이 부부라 가지고 맞벌이 부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께 시어머니께 애를 자주 맡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딸이 엄마 나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데리러 와 이러는 거지. 그래서 발레리가 딸이 죽은 걸 알면서도 엄마 지금 갈게 이러면서 그 침대에 있던 잠옷 바람으로 차를 끌고 미친 듯이 딸이 있는 곳으로 가요. 막 울면서. 이 부분이 진짜 슬퍼요, 여러분. 슬픈데 설명해서도 너무 코가 찡하네. 그래서 가요. 근데 뭐 당연히 딸은 없죠. 없고 이 얘기를 남편한테 하는데 남편이랑 시댁 식구는 발레리한테 정신 차려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일은 없다. 라고 하는데 발레리도 나도 딸이 간 건 안다. I know she's gone. gone이지만 근데 어쨌거나 딸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막 이제 좀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요. 이걸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충돌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랑 시댁 식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발레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이랑 쫑을 내고 더블린에서 이제 생활을 정리해가지고 시골로 와서 이 펍에서 착한 시골 아재들이랑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힐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요. 말이 좀 빨라지는데 원래 저희가 7분 안에 녹화해야 되는 건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휴.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재밌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벨러리가 켈틱 타이거 당시의 여성의 사회 진출을 상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역할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죠? 어떤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좋은 점도 많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했고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에게서 보호권을 박탈해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런 게 저희 엄마도 맞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자녀한테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것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건데 돈 벌어오는데 엄마 아빠 뭐 그런 역할이 또 어디 있겠어요.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벌어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벌어오는 건데 이게 참 그죠. 한편으로는 뭐 가정 내에서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어려워요. 발레리의 이야기가.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 잭의 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다시 잭의 썰입니다. 사실 잭이랑 발레리만 푸는 게 아니라 짐도 풀고 뭐 다 풀어요. 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딱 가장 여러분들이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거 세 가지로 가져왔는데 세 번째, 즉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썰은 잭이 푸는 썰인데 이건 유령 썰은 아닌데요. 잭의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썰일 수도 있어요. 잭의 전 여친 썰이에요. 뭐냐면 잭이 전 여친이 원래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냐고요? 지금은 싱글이에요. 50대 싱글인데 원래 여친이 있었는데 이 여친이 또 야만캐예요. 그래서 시골떼기를 벗어나서 뭐 잭은 아직 못 벗어났지만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 이제 같이 여기 시골에 살다가 더블린으로 이주해서 벗어나는 아무튼 여러분 시골떼기를 벗어나서 더블린으로 같이 가자! 드가자를 외치는데 잭은 이유 모를 두려움이란 망설임으로 인해서 여자친구의 의견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친만 보내고 본인은 안 갑니다. 근데 뭐 간혹 올라가서 여친이랑 뭐 뜨밤 보내는 정도로만 갔다 오지 정착할 생각 일단 없고요.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좀 미적지근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뭐랄까요? 좀 하남자야. 그쵸? 아니 여자친구 보내고 깨끗하게 놔주던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뭐 깨끗하게 놔주긴 하네. 그러다가 여친이랑 쫑을 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 잠수 타거든요 얘가. 잠수 타서 여자친구랑 쫑을 내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남자야 하남자. 근데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이 여자친구도 한따까리 하는 애인 거예요. 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네. 전 여친이. 그러니까 남자도 하남자인데 여자도 노빠꾸야. 전 남친한테 청첩장을 보낼 건 또 뭐야. 거의 뭐 축가는 에일리 보여줄게 불러줘야 돼 진짜. 보여줄게 완전히 이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청첩장을 보내요. 보내고 이 잭이 또 안 가면 그만인데 얘 또 가네. 또 부글부글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야. 난 축하해줄 여유 있어. 나 이런 상남자야. 를 보여주러 가는데 오히려 가서 멘탈이 파사삭 돼서 나와요. 왜냐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행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그림을 또 그리네. 이거 손잡고 행진하죠? 이렇게 뭔가 부케를 같이 든 것 같네. 뭐 같이 들면 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할 때 이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잭이 있었어. 얘가 잭. 해서 따라 하고 둘의 눈이 마주쳐. 근데 그 여친의 눈빛이 어땠는 줄 알아요? 오빠가 아니라 손님 1 어서 오고 이런 눈빛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어 전 남친한테. 근데 왜 아니겠어. 그쵸 여러분. 남자가 맨날 막 뜨밤만 보내러 여기 잠깐 왔다가 가고 그러다가 잠수 타다 헤어지고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관심이 없고 아니 싫지 오히려. 결혼식에 부른 저희는 또 뭘까. 근데 암튼 관심이 없어. 근데 잭은 속으로 좀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여친의 눈빛이 너무 니 뭐 돼? 이런 눈빛인 거지. 너 뭐 되니? 그래서 거기서 현타가 빠방 하고 시게 오고 멘탈이 완전 와르르 멘션. 그냥 상처받고 막 그게 트라우마로 남고. 그래서 뭐 이후에 식장에서 또 나와가지고 촬영하게 그죠 여러분. 뭐 비 맞은 생쥐꼴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또 술집 들어가서 술 한잔 깔짝이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때 자신의 선택 그리고 뭐 그 여자를 떠나보낸 거 이 모든 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단 하루도 이 아침에 깰 때 자기의 전 여친의 이름을 안 부르면서 깬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깬 거죠. 가령 여자친구 이름 경은이면 경은아 이러면서 깬 거지. 가지마 경은아 이러면서. 슬프죠. 슬픈데 자 슬프지만 우리 할 건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역사적 맥락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켈틱 타이거라는 거대한 시류를 여러분 반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잭과 같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린에 대한 이유 모를 두려움은 오랫동안 소속되었던 시골에서 오는 안락함 그리고 소속감도 있었겠고요. 따라서 전통적인 거 본인이 익숙한 거를 고수하고 새 시대의 혁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일랜드 시골 사람들한테는 외국인, 외지인에 대한 포비아 혹은 혐오 현상이 다소간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잭도 더블린이라는 곳에 가면 본인 역시 일종의 외부인이고 외지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포비아나 혐오를 가지고 있던 그 외부인이 되는 게 본인 스스로가 그게 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잭은 뭐 극에서는 이유 모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주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 분석하기로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잭은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저는 또 이 밑줄 그을 타이밍을 놓치고 놓치고 어느새 시간은 흘러서 잭은 지금 50대에 접어들었고요. 여전히 싱글이고요. 근데 여러분 뭐 요즘 연예인들 보면 최성국 씨도 그렇고 50대에도 장가 잘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의 타이밍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그 타이밍 빨리 와야 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중요한 영상에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잭도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뭐 장가를 가려면 또 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잭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조그만한 그 자동차 수리점을 하는데 뭐 조금해도 사장님은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가를 가려면 또 왜 못 가겠느냐. 사람은 다 짝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고 우리 잭도 뭐 짝이 있고 뭐 막이 내리고 난 후에 잭의 삶을 알 수 없지만 모쪼록 장가 가가지고 행쇼했다라는 행복회로 함께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그래도 잭이 좋거든요. 착한 사람 같아요, 잭은.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나름 들을만 하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저는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탄엔 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할 말이 더 많지만 We're Excited를 보여드리며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